지금 인간관계가 힘들지만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봐야 합니다. 말끝마다 야, 그게 아니고 로 시작하며 아는 채, 잘난 채, 본인은 마치 모든 걸 다 알다시피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한두 명씩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기가 쏙 빨려서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기 마련입니다. 겉핥기식 지식,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들로 개똥처럼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도 항상 힘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내야 하니 진짜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노자의 인간관계 5계명을 모르시거나 잘못 이해하셔서 실생활에 적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노자의 인간관계 5계명 실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아는 체 하지 말라. 이 말을 들으시면 두 가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하나는 난 아는 체 안 하는 사람인데 아는 체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 아니면 내가 아는 체를 좀 하나? 하고 반성해 보는 거죠. 후자이신 분들은 그냥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노자가 인정한 성인이세요. 노자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게 최상의 덕이고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체 하는 게 병폐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 안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아는 것이 부족하고 자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배움을 놓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잘 알면 말해도 되지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으로 비유한다면 아는 것이 부족한 사람은 작은 원이라고 할 수 있죠. 원 안의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고 원 밖의 것은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반면 아는 것이 많은 원은 아는 것이 부족한 원에 비해 훨씬 크긴 하지만 큰 만큼 미지의 세계를 접하는 부분이 많으니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진짜 많이 알기 때문에 아직 다 모른다는 걸 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정말 존경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아는 체 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아는 체 안 하는데 아는 체 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 하시는 분들 지극히 정상입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어줍지 않은 실력과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각종 질문이나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 금방 미천이 드러나면서 두루뭉실하게 얼버무리며 넘어가거나 아니면 버럭 화를 내면서 상황을 전환시키는데요. 이런 행동은 정말로 짜증을 유발합니다. 잘 몰라도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스 유형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지도록 무척 애를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안 만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는 제가 종종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이 틀려도 맞다고 인정해주고 대화를 끝냅니다. 절대 여기서 다시 한번 아니라고 한다거나 무엇이 틀렸는지 설명해 주려고 하면 피곤함이 100배, 1000배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일이 아니라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에 맞게 빨리 대화를 종료하세요. 다른 사람의 아는 채는 입을 틀어막을 수 없지만 내 아는 채는 관리할 수 있겠죠? 노자는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지혜를 쌓을 수 있도록 수양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허세나 잘난 척 또는 전문가인 척하는 말버릇이 나오지 않게 주의해야겠습니다. 둘, 말 많음을 삼가하라. 혹시 구시화문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입은 재앙의 문이라는 뜻인데요. 노자의 말은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궁색해지니 아니함만 못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쌓은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 있죠. 특히 정치에서도 보면
잘못한 말 한마디로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니 댓글에 정치 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덧붙여서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담인데요.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스스로 겸손하려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 비하하는, 실언을 하는 경우들이었죠. 예를 들면 저는 공부를 잘 못해서 땡땡 대학밖에 못 나왔습니다. 저희 집이요? 45평짜리 손바닥만한 거예요. 제 월급 아직 6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래가지고 어디 애 우유나 제대로 먹이겠어요?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전혀 모른 채 자신의 기준으로 사태를 판단하여 하는 말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말과 몸짓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말도 자꾸만 하면 늘듯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실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화가 돼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말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을 경계하게 되죠. 생각은 자유지만 마음속에 있으면 말이 되어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비난받을 만한 생각이라면 말을 줄여서라도 들켜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생각을 고쳐야 하겠죠? 셋, 진실함이 없는 아름다운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노자가 이렇게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름답게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없는 말도 하게 되고 상대방이 듣기 좋게 미사여구를 붙이며 말을 꾸미게 되죠. 사람들 중에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동원해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매끄러우면서도 달콤한 솜사탕 같아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산 후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말과는 거리가 먼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결국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달콤한 말들을 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늘 본인이 좋은 아빠, 좋은 남편임을 은근슬쩍 자주 얘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부모가 될 것 같다는 둥 아주 입버릇처럼 상대를 축혀 세웠는데 이 상사가 알고 보니 어린 여직원들에게 찝적대는 파렴치한이더라고요. 밤늦게 연락하거나 몰래 만나자고 하거나요. 딸도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정말 충격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 들통나고도 얼굴 들고 뻔뻔하게 잘 다닙니다. 결국 어린 여직원들만 가십의 피해자로 남았죠.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쌓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축혀 세우기 위해 그럴듯하게 꾸며 하는 말을 칭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칭찬이나 축혀 세우는 말인 아첨이나 결국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르고 구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칭찬은 진심이 담긴 것이고요. 아첨은 진심이 없는 것입니다. 칭찬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아첨은 입에서 나올 뿐이죠. 그리고 칭찬은 이기적일 수 없지만 아첨은 이기적입니다. 아직도 진실한 말이 어려우신가요? 노자의 진실한 말을 실천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진심으로 믿음직스러운 말은 꾸미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실대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거짓이 없기에 아름답고 믿음직스러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덕경책을 찾아보면 실제로 돈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쓰여 있진 않고요. 무소유, 미니멀리스트처럼 지나친 욕심을 버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17년도에 땡땡땡 밥버거라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대표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 대표는 2012년에 단돈 10만 원으로 수원에서 주먹밥 가게를 차렸는데요.
점점 성장하여 당시 전체 가맹점이 한 해에 2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서 여러 매체에서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 소개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마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사업도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돈만 쫓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후참잘 창업자인 은현장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만족하는 것은 성취고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 있다면 성공이다.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땡땡땡 밥버거 대표가 사업적 성공의 길을 달릴 때 내가 아닌 너를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마약이 아닌 더 위대한 삶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경기도 좋지 않은 요즘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길 때 나에서 너로 방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잃는 것 같아도 더 큰 것들이 슬며시 다가올 것입니다. 5. 남과 다툰다는 것은 손해이다. 이거 보자마자 아니 라이프님 당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당하고만 살면 호구되죠. 저도 당하는 건 정말 싫습니다. 다만 노자는 어떤 일이든 분쟁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쟁의 에너지를 사용하면 결국에는 분노와 복수로 끊임없이 내몰리게 되니 협력과 사랑을 나누라는 의미죠. 너무 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 같아 여러분 모두 좋아하시는 안젤리나 졸리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와 아버지의 악연은 유년 시절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아버지는 당시에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까지 수상한 대배우였는데 졸리가 2살 때 동료 배우와 불륜을 저지르며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명 배우였음에도 안젤리나의 어머니는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안젤리나와 오빠, 2아이를 돌봐야 했죠. 어머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후 안젤리나는 우연히 7살에 아버지가 출연하는 영화에 나오게 되는데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와 불륜 상대인 여배우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까지 모두 출연한다는 사실이었죠. 이 영화 촬영을 계기로 불안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 안젤리나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와의 사이는 점점 극으로 치달으며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이름에서 아버지의 성인 보이트를 지우는 개명 신청까지 하게 되죠. 가족 간의 다툼이 신뢰를 더욱 무너뜨리기에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2001년 툼 레이더에서 아버지와 부녀관계로 배역을 맡아 연기하게 되는데요. 애틋한 부녀관계를 연기하면서 실제 자신들의 엇나간 관계가 오버랩되며 감정이 격해졌고 서로가 눈물 범벅이 되어 촬영 중단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진심 어린 화해 후 돈독한 부녀관계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의 이야기로 들으신 다툼은 어떠신가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2사람이 화해한 후 잘 지낸다는 이야기가 더 와닿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또렷한 자기주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유연한 자세로 대처해 보신다면 더 나은 인간관계를 가지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인간관계 5계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1. 아는 체 하지 말라. 2. 말 많음을 삼가라. 3. 진실함이 없는 아름다운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4.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5. 남과 다툰다는 것은 손해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꼭 구독해주세요. 항상 당신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고 세상으로 나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봅시다.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